2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상승했지만 나스닥만 홀로 하락했는데요. 그리스에 대한 낙관론도 다소 약화된 가운데 국제 유가가 급등한 것이 부담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는 장중 한때 13,000선을 돌파했지만 종가까지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 승인으로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58% 내렸고 프랑스 갸크 지수는 0.21% 하락했습니다. 오는 3월 초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부양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이 4.11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고 여기에 정부도 봄 이사철과 맞물려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기업들은 의결권이 없는 보통주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상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상장 규정 개정 작업을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박미라입니다. 하루 19 개장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스발 호재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다우 지수가 13,000선 돌파하면서 금융위기 이전의 주가 수준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우지수 13,000선 돌파를 앞두고 의견이 분분하죠. 과연 이를 넘어설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좌절을 맛볼 것이냐 그 기로에 놓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제 어땠을까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신고가 경신 이후 다소 탄력을 잃으면서 상승폭을 줄였고 코스피 지수도 사흘 만에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먼저 자세한 어제장 마감 상황 정리하고 오늘장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는 사흘 만에 파란불을 켜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다소 줄어든 가운데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가 강했기 때문인데요. 어제 코스피는 0.6포인트 아주 소폭 내리면서 전일 종가 부근에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더 강했습니다.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는데요.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로 대응해주면서 지수를 견인해줬습니다. 0.5% 오르면서 543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90전 하락하면서 사흘째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만 올랐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0.23% 하락했죠.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상해 지수는 0.7% 오르면서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대만 각권 지수는 0.4% 약보합권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3대 지수 마감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소폭 올랐지만 나스닥 지수만 홀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11% 내렸고 다우 지수는 0.12%, S&P 500 지수는 0.07% 소폭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성공 전략 세워보는 마켓앤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좀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도 이 시간에 어제장 전망하시기를 코스피 지수가 큰 등락 없이 횡보 국면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대표님 전망대로 어제 조금 쉬어가는 그런 하루였어요. 어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제가 어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제 세 가지의 포인트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선물 포인트를 한번 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일단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 선물을
손절매를 하다가 다시 이제 매도를 다시 돌입을 했고요. 외국인도 짧게 치면서 이제 선물을 계속 1조 이상 포지션을 하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손해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을 보라. 첫 번째 제가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기준선을 끄면 기준선의 지지 여부를 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선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관건이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삼성전자 주가의 행보를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삼성전자 주가인데 삼성전자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은 주가가 같지만 신고가를 갱신 후에 밀리면은 주가는 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어제 주가가 이제 아침에 한 20포인트까지 빠졌었죠. 굉장히 당황하는 모양이었습니다. 20포인트 빠지면서 종가에 개인들, 특히 큰손 개인들의 이제 반등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전환선을 한번 건드렸다는 데 의의를 둬야 된다. 결론은 장 자체가 전환선을 상승할 때 전환선을 건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전환선을 한번 건드렸다는 데 의의를 둬야 된다. 이 말은 장 자체가 제가 항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9분은 넘었다,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변곡점 부분에서 주가가 지금 계속 출렁출렁거리는데 주가가 추가적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가더라도 주식은 계속 저항을 받을 것이다. 특히 그 저항의 편이 지금 저항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 자체는 장중에 제가 이제 이번 주 초에 한 말 이번 주는 기복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날 하루 일교차가 굉장히 기복이 심한 그런 장세를 보였는데 극한다고 제가 이제 급락이 나오느냐? 급락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가 여러분 치고 빠지는 그런 스탠드를 해야 되는데 그래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자체 이제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위험한 변곡점 자리에 와 있다. 위험한 변곡점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장 자체를 보게 될 것 같으면 후행 스팬을 보게 될 것 같으면 후행 스팬의 변곡점이 지금 서서히 정확히 딱딱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후행 스팬 26일 변곡점이라든지 후행 스팬 52일 변곡점이라든지 51일 변곡점 후행 스팬 77일 변곡점이라든지 이런 변곡점들이 하나도 오차없이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거든요. 결론은 그렇다면은 지금 주가에서 앞자리 부분에서는 분명히 변곡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과거 변곡점이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변곡점은 분명히 맞아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각질 때마다 변곡점 여기 보면 이제 이쪽 자리에서 26일이니까 변곡점이 일단은 며칠 내로 변곡점이 한번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곡점이 아래 꼬리 달린 이 변곡점에서 변곡점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간 이 변곡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방보다는 횡보 또는 하락으로 약간 일단 눌림목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은 조금 장 자체를 제가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 해야 된다. 지금 제가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했는지가 딱 2주 됐습니다. 2주 됐는데 장 자체는 지금 한 20p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사는 족족 물리는 그런 모양이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만 신고가를 냈지 다른 자 신고가 내지 않았고 삼성전자 주가다. 그러니까 최근에 20포인트 상승했는 건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내므로써 주가 상승했지 나머지는 상승한 적이 없고 여러분 주식은 계속 물려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자리다.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이럴 때는 보조지표 MACD를 봤는데 MACD가 어쨌든 간에 데드크로스를 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설의 MACD 데드크로스에는 도전하지 마라. 그렇지만 지금 매도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분명히 조심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주가를 보게 되면요. 거래량 자체가 이제 굉장히 상투 모양을 보입니다. 전형적인 거래량 피크 모양을 보이는데 거래량 피크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면 다행이나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다면 주식은 굉장히 괴로워질 수 있다. 이번에 만약에 주가가 조정받는다면 21일평에서 지지는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21일평보다 61일평의 지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개인들이 주가가 상승할 때 삼성전자가 띄우고 빠질 때는 여러분이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형제님 굉장히 괴로운 면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가는 이번에 백수로서 주가가 일단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백수 우리나라 주식이 바닥에서 100일 아니면 119 주가에서 보통
100일 아니면 많이 떠봐야 119일에서 조정받고요. 단기 변곡점으로 봤을 때 보통 52 변곡점을 가져가는데 지금 현재 46.5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변곡점이 한 일주일 전후에 큰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곡점 자체가 상승 변곡점이면 다행이나 하락 변곡점 하면은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의 현금 부분 일정 부분을 항시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수익률을 말하다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는 하락폭에 62% 반등할 것이라고 이거를 3주 전에 이야기했는데 정확히 이 주가가 어떻게 해요? 하락폭에 62% 조정받는 자리에서 브레이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62% 조정받거든요. 과연 이걸 뛰어넘어야 정고점을 가는데 이거 뛰어넘으려면 무역이라든지 무역이 2월에도 굉장히 적자인데요. 보통 이 주가가 신고가나 전고가 돌파할 때는 전 종목이 떠야 돼요. 지금 전 종목이 뜨지 않고 우량주 슬럼화 뜨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가더라도 조금 쉬어가는 자리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주가가 이제 조정받으면 얼마 받을 것이냐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땐 주가가 강세이기 때문에 25%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때 이야기했던 게 1950 전후에서 조정을 일단 한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950 같으면 지금에서 70p 정도인데 70p라도 우리 개인들한테는 데미지가 굉장히 일 것이다. 그거는 상승할 때는 삼성전자가 뜨고 하락할 때는 삼성전자가 안 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금 조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주가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선물을 개인과 외국인이 사생 결단식으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물이 지금 영업일수로 한 12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죽든지 외국인이 죽든지 둘 중에 한 명 죽는다. 제가 볼 때는 개인이 하는 폼으로 봐서는 개인은 선물을 팔지 않고 두째 주까지 갖고 가서 완결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계속 유지가 자동 체결하려고 하고 외국인들은 도전을 하고 있고 기관은 고래 싸움에 죽은 새우를 걷어가지고 지금 팔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관은 계속 돈 먹고 있고 외국인과 외국인들 어제도 졌거든요. 졌는데 한번 싸움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외국인이 지금 이 3월물 지금 4전 4패입니다. 여기서는 끝나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한번 이 동향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그 스몰차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항아리 모양에서 보통 이 항아리 모양에서 선물이 급변하는 이런 모양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아리 모양이기 때문에 항아리 모양에서 어떻게 누가 이길지를 한번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보고요. 선물 자체의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꺼운 모양 매물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선물이 이 저점에 샀던 것들은 고점에 파는 이런 손바뀜이 나는데요. 이 바뀜 자체가 지금 이거 돈제 선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개인들이거든요. 개인들이 팔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 매물대가 갑자기 이렇게 매물이 줄어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줄어드는 타임이 주가가 마지막 타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선물을 이제 3월 둘째 주까지 끝까지 가져가는 방법 하나는 파는 방법인데 선물을 민감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그 선물 이격도 보면 위태위태합니다. 5일, 10일, 20일 이격이 거의 102 이하에서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이격이 여러분 아다시피 100 이하에서 내려가면 주가가 굉장히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는 분명하다. 이럴 때일수록 몸조심이 제일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 일단 볼륨저 밴드에서 침체 극복이지만 주가 상승하는데 지금 20일 이평이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오고 있습니다. 20일 이평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고 있거든요. 네, 가파르게 오고 있는데 20일 이평 자체가 자르면 빠질 때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일 이평 지지되더라도 기존 20일 이평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장 자체를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 물론 뭐 장이 급락하면 그 후에는 반등합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크게 먹을 게 없다. 왜? 삼성전자가 신고가. 삼성전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강력히 추천했지만 뭐 삼성전자는 공공의 적이라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계속 강세를 보이는
있는 이런 장세에서는 우리는 움츠리는 작은 개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몸조심을 꼼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위치가 변곡점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셨고 삼성전자, 동무대가 이어지면서 수익 나기는 힘든 장이 또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별로 종목별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고 또 매수 가능한 종목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아유 추천주 좀 돌아가는데 네. 참 추천주 주기가 이제 쉽지 않습니다. 뭐 추천주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추천주를 오늘 하나 드릴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주를 한번 드릴까 싶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 신고가, 일단 목표 가격이 제가 여러분들 1차 목표 가격 120만 원 다 온 것 같아요. 참 삼성전자를 추천하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또 이 사랑받기는 좀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70만 원 이하에서 빚내가 사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70만 원에서 일단 120만 원을 지금 50만 원 떴거든요. 그래서 60% 수익. 참 많은 분들이 그래.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를 좀 대량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이 전화 옵니다. 정송님 뭐 삼성전자를 많이 샀는데 아니면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제가 그 말을 해요. 삼성전자는 물론 실적으로 봐서 모든 것을 저평가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자체만 교양이 있는 게 아니고 종합주가지수와 연결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종합주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물량을 조금 줄이세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 차트로 봐서는 좀 완벽한 차트인데 추가적으로 충분히 갈가는 차트다 이렇게 보는데요. 가더라도 저는 조금 한번 조정받고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110만 원대께 한번 조정이 오지 않을까. 물론 뭐 지금 선물로 인하여 삼성전자는 쉽게 빠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120만 원, 주식은 팔고 주가는 조금 더 떠야 됩니다. 주식이 가장 고점에 팔면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2년 재수 없다. 그리고 주식이 제일 저점에 사면 3년 재수 없다. 고점에 사는 사람이 물 먹으면 그거 팔 때까지 얼마쯤 욕을 하겠습니까? 벼락맞으라고 욕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고점에 팔지 말아겠고요. 저점에 사는 사람, 저점에 팔고 주가 오르면 욕을 얼마 하겠습니까? 특히 삼성전자 고점에 사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저점에 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팔고 조금 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조금 제가 물량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요. 어제 자동차 주식이 떴는데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주식은 아직까지 아니다.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주를 꼭 사고 싶다면 저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를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자동차주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평균 수익률보다 조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은행주는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했지만 DGB나 지방은행 쪽으로 살아 있고요. 이제 한국전력이 지금 300일 이평은 200일 이평은 반등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계속 행보하지 큰 수익은 나지 않을 것이다. 삼성생명도 마찬가지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살만한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께 추천을 안 하는데 요즘 제가 여러분께 꼭 추천을 하고 싶다면은 꼭 추천을 하고 싶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NC소프트를 추천합니다. NC소프트를 추천하는데요. 뭐 실적 이런 걸 배경으로 따라서 NC소프트를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한번 추천해 보시고 싶고요. NC소프트는 너무 억울하게 좀 빠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으로 보거나 실적이 작년 세전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세전손익,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이 영업이익을 보통 이 기본적 분석할 때 영업이익보다 세전손익을 많이 봐야 됩니다. 영업이익은 물론 여기서 뭐 광고라든지 이런 게 세전손익으로 볼 때 전년보다 늘어나는 그런 모양이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 동향을 봐서 공매도가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 NC소프트가 바로 승분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 이런 종목을 여러분께서 조금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NC소프트를 여러분한테 조금 추천해드리고 두 번째 추천할 만한 아직 지금은 사면 안 되고요. 효성을 한번 관심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효성은 제가 볼 땐 지금 자리에 사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아예 200일 이평을 뚫고 사든지 아니면 지금 상승해서 조정받고
지금 상승에 38% 조정받는 가격은 63,000원대 지금 사셔가지고 단기적으로 승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한번 에지소프트나 효성 같은 종목 이런 거를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시면 제가 볼 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주식 살만한 게 요즘 없고요. 어제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어제 이제 우리 PD님이 오셔가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데 천천히 제가 돌리겠습니다. 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 매수 종목은 어제 이제 대한전선이 왔는데 제가 볼 땐 대한전선 이 업주들은 양아치니까 사지 마세요. 대한전선 이거 백시 집안은요 완전 양아치 집안입니다. 일가 대주주 집안들이 양아치 집안이니까 이 대한전선은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아주 몹쓸 인간들이니까 이 작것들입니다. 대한전선 대주주들은. 그래서 이런 종목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매도 종목이 대덕전자가 나왔어요. 대덕전자가 어제 이제 매도가 나왔는데 대덕전자 모양으로 봐서 제가 볼 때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진해운홀딩스 요 종목도 지금 쓰리랑 근데 저거다 봐서도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우 인터내셔널 매도 대우 인터내셔널은 아직까지 좀 확인을 다 하고 매도되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어제 양봉이지만 저점이다 이래서 매도 나왔고요. 자 금호전기 제가 볼 때는 흑산병 이후에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진중공업 홀딩스 요거도 이제 매도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한진중공업 홀딩스하고 대우 인터는 확인을 조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고요. 한전기술은 지금 매도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매도 줬죠. 예, 한전기술은 제가 꼭지에서 매도를 안 줬는데 한전기술은 이제 매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에너지 4인방 중에 한국전력 가스공사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대우 주산중공업하고 한전기술은 매도를 안 했어요. 여러분 한전기술 지금 딱 100% 수익 이상 났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요거는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4인방 중에 여러분 저때 한국전력가스공사 기쁨을 줬고요. 한전기술도 기쁨을 준 오늘 전량 매도를 하고 두산중공업은 계속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매수를 한번 보니까요. 주간 매수도 베이직 하우스가 지금 매수가 들어왔는데 모양이 참 좋아요. 제가 볼 땐 사도 될 거고요. 타이어 중에 이제 동아 타이어 매수인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모양이 크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아 타이어 제가 볼 때는 주봉으로 매수는 베이직 하우스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괜찮은 모양이다 이렇게 보고요. 매도 종목은 어제 한솔 테크닉스 매도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한국금융지주 그 사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죠. 배당주로서 이런 주식도 두 종목이 매도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원래 누차 말하지만 여러분께서 숫자 사자 공부하자. 일목균형표를 배우고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배우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저때 굉장히 수익률을 말하다에 이제 테이프가 녹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자면요. 오늘 첫째 정리하자면 앞으로 이제 3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 개인과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꼭 봐야 된다. 무조건 봐야 됩니다. 여기 동향이 누가 이기느냐를 무조건 봐야 된다. 무조건 봐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가 개인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꼭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오늘이 건설주 반등하는 날입니다. 건설주들이 그 사이 반등폭이 가장 컸죠. 건설주들이 반등을 하느냐 못하느냐 굉장히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외롭게 동기화 청정 못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주를 오늘 꼭 한번 봐주십시오. 건설주 업종을 꼭 봐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세 번째 기술측정 부정한계에서 오늘 그 이동평균을 보시게 되면요. 이동평균에 오늘 과연 캔들차드가 5일2평과 11일평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특히 캔들차드가 11일평을 건드렸다는 데서 굉장히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오늘 5일2평과 11일평의 지지 여부 이 세 개만 보면 오늘 꼼꼼한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장자체가 멀 게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분명히 조금 쉬어가는 자리고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2012년은 조상님과 자녀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장고장 부디 잡주하지 마시고 여러분 물리더라도 우량주에 물려야 된다. 특히 우리 센 앵커 박미라 앵커님 미모처럼 미모가 출중하고 지대치를 겸비했는 그런 주식을 사는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이 돼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오늘도 꼼꼼한 전략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성천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 이어집니다.
네, 이번에는 단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중소형주 찾아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현근 샘플러스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시간 관심 종목들 다시 한번 AS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소개해드린 PA 솔루션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어제 네. 같은 경우 제시해드린 매수가 밴드안이 잘 들어왔습니다. 10,000원에서 제가 1,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저가가 한 10,000원 정도까지 좀 내려온 이후에 아래꼬리 달면서 다시 상승하는 그래서 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추후에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이제 어제 매수를 못하셨다면 여전히 오늘도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며칠 전에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원익 IPS 한번 다시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갭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좀 추격 매수를 자제를 드리고 매수가를 이제 제시해드린 9,400원에서 9,600원 매수가 밴드를 제시해드렸는데요. 그 매수가에 올 때 조금은 기다리셨다가 매수할 것을 권해드렸는데요. 그 가격대에 잘 왔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 전에 그 가격대에 잘 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또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기관의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는 점이 상당히 눈에 띄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좋은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반드시 IT 쪽의 흐름을 관심을 좀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원익 IPS 오늘 같은 경우에도 관심 가지시고 매매를 좀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 모두 매수가까지 잘 왔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잘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또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스테일 플라워라는 종목인데요. 네. 여러분들 생소하실 수도 있는 종목인데 바로 이제 해양 구조용, 석류관용, 열배관용 파이프 제조업체입니다. 국내 1위 업체입니다. 후육관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업체 중에서 국내 1위 업체인데 우리가 이제 작년 12월 말이 28일 날 3자 배정 유증을 통해서 포스코가 지금 현재 지분 11%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앞으로 포스코와의 좀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되고요. 이런 동사가 하고 있는 사업, 후육관관 같은 그 특성상 후판이라는 그 제조 원가가 상당히 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 제조 원가 한 7, 80% 정도가 이 후판이 차지하는데 그 부분을 포스코를 통해서 전체 양의 한 60% 이상을 직거래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에 상당히 공급을 안정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상증자를 통해 3자 배정 유증을 통해서 포스코로부터 유입된 한 170억 원 정도의 그 자금 같은 경우도 지금 캐파 증설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으로 돼 있고요. 앞으로의 그런 성장성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업황 부분을 좀 보자면 심해 시추 활동이 지금 현재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양 구조물용 같은 건 후육 강판 수요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머징 국가의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서 발전소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열배관제 그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업황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을 봐도 2010년도에 수주액 같은 경우 한 2,100억 정도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가 2,600억을 좀 넘어섰고요. 올해 2012년도 같은 경우에 3,000억을 넘어설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부분도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적이라든가 업황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가장 또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제 흑자 전환된 부분,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 부분이 작년도에 2011년도에 흑자 전환된 부분을 상당히 좀 눈에 띄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테마 쪽으로도 좀 볼 수 있는데 러시아 가스관 관련 테마 쪽도 좀 연관이 되는 종목입니다만 사실상 그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전일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추격 매수는 말씀드린 대로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매수가는 13,500원에서 14,000원 요 사이에서 매수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6,200원, 손절가는 12,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틸 플라워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추천하신 롯데쇼핑 매수가도 다 잘 줬고 장중에 3% 이상 급등하게 됐더라고요. 계속 보유해도 괜찮겠죠? 네, 어제 제가 어제 롯데쇼핑은 실적 발표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 내용을 보니까 나쁘지 않은 내용이었고요. 작년 영업이익 대비로 1조 6천억, 또 전년 대비로는 4.3% 이상 상승한 이런 그 실적을 좀 낸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유럽발 금융 위기에도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그 영업적 이익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백화점 그리고
할인 그리고 양호한 이제 신장세를 이제 유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이후에 또 주가의 위치는 워낙 또 내려올 만큼 또 내려왔고 또 워낙에 그 유명하고 앞으로에 대한 이런 유망한 회사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다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그 이노와이어입니다. 그 이노와이어는 최근 들어서 그 국내 통신사들이 LTE망에 대한 이런 투자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인을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그 무선망 이제 최적화 장비라든지 이제 단말기 계측 장비에 대한 이런 제조되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도 앞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노와이어는 제가 그 목표 주가 27,000원을 어제 또 AS를 들면서 한번 봅시다라고 했는데 어제 장중에 또 돌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일단 비중을 좀 이제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싼 고점 자리에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좀 비중을 좀 줄이고 최종 목표가 3만 원까지 좀 상향을 하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AS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관심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CJ ENM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도 이제 워낙에 이제 그 유명하고 우리가 또 실제로도 많이 생활 속에서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또 친근한 회사이기도 한데요. CJ ENM은 이제 뭐 방송 사업, 또 영화 사업, 또 음악, 공연, 또 게임 이렇게 5개의 사업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 내에서 이제 5개 이제 미디어 계열사들이 흡수 합병을 하면서 탄생한 국내 그 1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이기도 한데요. 워낙 그 작품들도 외주를 사용하지 않고 또 자체 제작을 더욱더 넓혀 나가고 있는 그리고 또 투자 부분도 비중을 좀 늘림으로써 시청률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또 시청률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방송에 대한 이런 경쟁력도 높아지면서 광고 수익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디지털 방송 가입자도 이제 많아져서 이제 수신료 또 수익도 앞으로도 한 연간 한 10% 이상씩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주가도 이제 장기간 횡보를 하는 모습인데 서서히 이제 주가의 바닥을 잡는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은 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현재 있는 위치의 주가대가 살 자리가 이렇게 주가를 이제 바닥을 딛고 있는 자리에서 사는 찬스의 기회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5개의 사업 부문도 뭐 VOD, 또 모바일, 인터넷 이렇게 여러 콘텐츠를 확보도 결국에는 또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광고 단가 인상과 또 드라마, 또 제작 비중이 또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사의 또 외형 성장도 지속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32,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4,350원, 그리고 손절가는 38,800원으로 제가 짧게 이렇게 좀 대응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NM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덟 리포트가 이어집니다. 네, 개장은 30분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어떤 리포트 내놨을지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양증권으로 가서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포트 주제가 기대감은 있지만 자신감은 부족하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등락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투신, 연기금 순매도 하락 시에는 개인이 저가 매수 유입이라는 이런 매매 형태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난 2월 8일 이후에 2,000포인트 부근의 기간 조정이 이어지는 기본 요인이지만 2,000포인트 이상의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는 그런 기대감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는 점도 하방 경직성을 바탕으로 한 기간 조정의 배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특정 매매 주체의 대량 매도를 유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코스피의 상방 수준은 점차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월 달에 그리스 총선과 그리스 정부의 긴축 정책 수행, 그리고 경쟁력 회복 여부는 물론 유로존 전체 내의 성장과 그리고 재정의 건전화라는 양립이라는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제 발표되었던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합의는 유로존 재정 위기 해결의 일부일 뿐이라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글로벌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국가 중에서 유로존이 해결해야 되는 과제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거의 없으며 정도의 차이일 뿐 유사한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유로존의 문제는 급한 문제에서 정도가 심하긴 하지만 보편적인 문제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점에서 이번 합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급한 불을 끄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와 그리고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지원 합의 소식은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범위에 있었던 결과이기 때문에 당장에 큰 영향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면서 추가 상승의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있는 국면이지만 국내외 경제 성장률과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이 아직은 불확실성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자신감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종별 상승 하락이 반복이 되고 있고 최근 20일 소형주 상승률이 대형주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모습은 코스피의 추가 상승보다는 업종별 차이를 줄여가는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을 엿보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종의 하락은 매수 기회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주도 업종과 관련한 부품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유사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의 실전 투자 전략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급 동향 정리하고 오늘 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세워볼 텐데요. 어제 이 외국인의 매수 규모 상당히 좀 줄어들었고 또 기관 쪽의 매도 규모가 상당히 컸더라고요.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나요? 네, 일단은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네. 종목들 샀는지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던 종목부터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포스코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들은 조금 반대 조금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해상, 아모레퍼시픽, 기아차, KTNG, 하이닉스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 기아차 같은 경우에 기관들 같은 경우에 4일 연속 현재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7거래일 연속 최근에 7거래일 연속 현재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월달 유럽에서 자동차 판매가 22,000건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같은 월 대비해서 자동차 판매가 30% 이상 증가했다는 부분들이 좀 기아차의 모멘텀이 좀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번 7일 연속 그리고 현대차도 7일 연속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8일 연속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기관들이 어떤 매도가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공통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매도는 펀드 환매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현금 확보라는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조금 똑같은 의견으로 계속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해상이 기관이 순 매수 상위 정도로 올라와 있는데 보험주 같은 게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보험료를 2.3% 정도 인하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험료를 조금 인하를 하더라도 자동차 손해율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보험료를 인하를 하더라도 최근에 와서 자동차 사고율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떤 영향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좀 한번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4일 연속 그리고 KTNG가 8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내수 관련주를 할 수 있겠죠. 아모레퍼시픽, KTNG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도 한번 특징적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한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본다면은 현대모비스, 동부화재, 삼성중공업, 만도, 하이닉스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있습니다. 대한항공, KB금융, 대우조선해양, SOL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좀 그 매도 상위 종목으로 현재 각각 집계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럽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다시 한번 제기가 되면서 조금 매도 상위로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좀 많이 올랐던 부분 그리고 현금 확보를 위한 어떤 조선업종도 피해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한항공이 상당히 이틀 동안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유가 상승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이란 문제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어떤 공격에 대한 어떤 경고를 하게 되면서 지정학 리스크가 상당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가가 조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대한항공이 현재 좀 악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계속해서 지금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 외국인 계속해서 동반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매도가 조금 잠잠해져야 아무래도 조금은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좀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던 종목 마지막으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본다면 ICD, 실리콘웍스, 셀트리온, 하이로코리아, AP시스템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CJENM, SFA, 톱텍, 골프전 그리고 원익 IPS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쪽 좀 동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AMOLED가 지금 5.5세대에서 8세대로 조금 현재 확장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AMOLED 쪽으로 관련이 있는 제조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ICD, AP 시스템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SFA, 톱텍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ICD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들이 10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보유를 증가시켜 나가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 AMOLED 시각 장비를 현재 제조를 하고 있고요. AP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AMOLED 제조 장비를 현재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SFA가 그리고 톱텍 같은 경우에도 AMOLED FA 장비, 즉 공장 자동화 장비를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한번 덧붙여 보고 싶고요. 원익 IPS도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관들이 8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하이로코리아가 지금 현재 외국인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박근혜 위원장께서 지금 현재 신공항에 대해서 재추진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녹산에 지금 현재 공장도 지금 현재 녹산 부산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녹산 산업단지에 현재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한 8,000평 정도 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기계 부품보다는 조금 신공항 테마에 의해서 조금 매수가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전략 세워볼 텐데요. 그리스 호주에도 글로벌 증시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다라는 분석 때문이겠죠. 자, 오늘 예상 지수도 현재 코스피는 파란불에 들어온 상태인데 오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 결론적부터 먼저 말씀드려 본다면은 일단 하락 출발이 조금 예상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락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 5일선에 대한 어떤 지지적 테스트가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일단 그리스가 지금 현재 악재가 되는 부분을 간단한 핵심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가 2차 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하지만 결론은 조금 현재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비밀로 붙여졌던 어떤 내부 보고서가 유출이 되게 되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2차 구제금융이 지원이 되지만은 3차 구제금융도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내부 보고서가 현재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구제금융 1,300억 유로도 지원을 하게 되지만은 이후에 4년 정도 더 시간이 걸리게 되면서 1,700억 유로 정도의 어떤 자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구제금융 같은 게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원칙 자체가 구제금융의 의미는 현재 상실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현재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긴축을 너무 좀 강요를 하다 보니까 경제가 이런 긴축으로 해서 경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조금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들이 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긴축이 어떤 그런 경제가 심각하게 취약해지다 보니까 부채 수준은 오히려 더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자들이 현재 55.3%, 53.5%로 지금 현재 합의가 됐는데 이렇게 2천억 유로의 국채에 대한 절반을 탕감해주는 협상이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어떤 공적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어떤 그 다시 한번 시장에서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현재 막힐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긴축은 이제 긴축을 하는 대로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네. 어떤 그런 다시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했을 때 공적 자금이 만약에 투입되지 못했을 경우에 민간 자금도 끊길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어제 미국 증시가 주춤하게 된 이유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구제금융을 지원했지만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은 참고를 해 보시고요. 짧은 내용이지만 어쨌든 핵심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주 주간 밴드를 2020포인트, 2080포인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이 갭 부분을 메꾸게 되면서 2020에서 2080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그 주간 밴드에 이탈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그 원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렇게 원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유발이 되게 되면서 바닥을 잡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큰 폭의 거래량이 유발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그 시장이 상승세가 좀 주춤하게 되면서 지난번에 바닥을 잡았던 거래량에 조금 그 초과하는 그런 거래량이 최근에 이렇게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시장이 상승할 때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한다는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최근에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요 물량이 계속해서 환매 물량, 어떤 매도 물량을 현재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우려스럽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2020포인트에 대한 어떤 지지력 오늘 이탈할 가능성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물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어저께 조금 반등을 주면서 어떤 그 미결제가 추가적으로 누적되는 무이스 물량이 아니고 청산에 대한 물량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청산에 대한 물량이 나왔던 부분이 여기서 어떤 분봉 차트로 좀 자세하게 보게 된다면은 자 화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전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어저께 장 초반에서 그 시장이 조금 반등을 주게 되면서 이렇게 그 매수에 대한 미결제가 이렇게 증가가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이 예상외로 빠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줬을 때 요 물량에 대한 장 중반에 청산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밀렸고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미결제 약성이 동반적으로 빠지면서 미결제가 동반적 청산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요 부분이 어떻게 청산이 이루어졌는데 좀 전에 제가 그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줬지만 청산의 흐름이 나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일단 반등을 주면서 매수 물량이 빠져나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반등을 주게 되면서 미결제 약성이 전체적으로 다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 어제 전체적으로 다 빠져나갔는데 그 주체가 현재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어떻게 본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부 보고서 문건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그 외국인들의 선물이 매도 그 청산 쪽으로 이렇게 돌아선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저께 조금 그 청산의 흐름 그리고 외국인들이 조금 그 매수에 대한 부분을 대규모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오늘 쪽에서 선물이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 3월물이죠. 그 선물 3월물도 보시면 계속해서 마이너스 만기약에서 계속해서 증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매도 계약에 대한 부분이 오늘 쪽에서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을 본다면은 최근에 와서 콜옵션 동향도 마지막으로 보게 된다면은 2월 20일부터는 이렇게 콜옵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청산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단기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고점이 되면서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본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선물 미결제에 관한 부분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선물 파생 동향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생 동향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 하락 출발하고 난 뒤에 5일선을 이탈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짧은 시간에 핵심만 간략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관심 종목도 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좀 추세가 계속해서 좋은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팅크웨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 잘 아실 겁니다. 그 아이나비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점유율도 현재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유벨룩스가 지분 20%를 좀 인수를 했는데 유벨룩스 같은 경우에 그 현대자동차와 지금 현재 스마트카 시스템에 필요한 자동차용 IT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여기에 대한 수혜가 좀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좋지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도 지금 현재 좋습니다. 자, 기관치 현재
화면을 보시면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초록색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관의 수급이고 기관의 이렇게 초록색인데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화면을 보시면은 추세가 우상향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현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기술적인 부분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16,500원에서 17,000원 정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요 가격에서 한 10% 정도 수익 10% 정도 목표가를 설정해서 한 18,000원 정도의 목표가 설정.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 21선이 지금 현재 최근에 보시면 21선이 이렇게 지지라인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한 15,500원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 15,500원을 한번 손절가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탱크웨어까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가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